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현입니다. 기침하거나 뛸 때 갑자기 소변 새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외출 중인데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뛰어가다가 팬티에 소변이 묻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산부인과 외래에 있다 보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여성 요실금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소연 교수님과 함께 요실금의 종류와 증상,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요실금의 증상이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다 하면 요실금이 맞습니다. 소변이 새는 증상은 다 똑같지만 언제 새냐 아니면은 어떤 때 새냐 원인에 따라서 요실금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돼요. 각각의 요실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 범람성 요실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실금들이 각각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복압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빨리 뛸 때, 아니면 줄넘기 할 때 이럴 때 소변이 새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는 성관계 시에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요실금 같은 경우는 요도를 이렇게 잡아주는 골반 저근육,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요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골반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골반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요도가 막 움직여서 소변이 새는 증상이에요. 다음으로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절박성 요실금은 그 말 그대로 너무 절박한 거죠. 화장실을 막 뛰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화장실을 막 가다가 소변이 안 새고 우연히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잘 보면 절박요. 근데 화장실을 막 뛰어가다가 문 열자마자 소변이 막 새잖아요. 그러면 절박 요실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절박 요실금은 아까 말씀드린 절박요와 함께 빈요,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보는 야간요와 함께 과민성 방광이라는 커다란 질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요. 이런 질환의 한 가지 증상인 거죠. 이런 과민성 방광은 방광 자체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너무 급해서 진짜 막 미칠 것 같대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그 복압성 요실금과 화장실에 가다가 소변을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 그게 같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복합 요실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뭐가 불편한지 굉장히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범람성 요실금이 있다고요? 네네네. 홍수가 났을 때 강이 넘치면 범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는데 어떠한 원인, 그러니까 뭐 골반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변비라든지 신경 문제라든지 뭐 당뇨가 오래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소변을 잘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이 차다 못해서 이제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겠죠. 그런 것을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차다가 넘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사실 치료법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실금별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것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게 그 이유예요. 먼저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 골반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반 근육 운동을 해주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케겔 운동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골반 근육 운동을 3개월 정도 매일 열심히 해주시면 그 재채기 했을 때 소변 조금 새는 정도, 그 정도 경미한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서는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케겔 운동은 정말 산부인과에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케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골반 저근의 운동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 요도와 항문 사이의 근육을 조였다 폈다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엄청 줬는데 지금 저처럼 어깨에다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엉덩이에다 힘을 준다든지 다리 근육에 힘을 준다든지 막 배에 힘을 줬다 뺐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증상 개선이 없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골반 저근에 힘을 주는 게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이 케겔 운동을 시켜주는 사실 요즘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보험 적용도 되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로 내가 잘 조이고 있나 펴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경미한 경우가 아니고 정말로 패드를 사용한다든지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도 중앙에 중부 요도에 요도의 운동성을 줄여줄 수 있게 받쳐주는 띠를 넣어주는 것이 보통 TOT라고 부르는 그런 요실금 수술인데요.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수술 성공률도 좋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관계시에 요실금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성관계시에 소변이 셀까봐 네. 아니면 소변이 실제로 새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요실금이 있는 환자의 40% 정도가 그런 성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네네. 네.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본인의 만족도가 82% 개선, 그리고 상대편의 만족도는 84% 정도나 개선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성관계 중에 소변이 새는 것 때문에 사실은 파트너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요실금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보험 적용 당연히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술 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침했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게 맞는지, 수술하고 났을 때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을지, 방광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요역동학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광기능 검사라고도 부르는 그런 검사를 해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되죠. 의료보험이 되면 혹시 수술비가 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0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요한 점이죠. 네. 가격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절박성 요실금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절박성 요실금은 보통 약물 치료를 주로 해요. 그래서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항콜린제나 아니면 방광 이완을 도와주는 베타 항진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단기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동안 계속 방광을 이완시키거나 수축 억제하는 증상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감기나 아니면 방광염이나 이런 것처럼 단기간 치료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좋아졌다, 그럼 약을 줄여보거나 끊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방광이 잘 차지 않았는데 자꾸 마려운 느낌이 막 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광을 훈련시키는 운동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막 가려고 할 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누가 말을 시키면 한참 동안 얘기할 때까지는 소변을 참을 수가 있고,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별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방광을 조금 갑자기 요의가 느껴질 때 그 순간을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약물을 끊고 나서도 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도 결국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야 하는 거군요. 네. 네. 범람성 네. 요실금은 치료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소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의 힘으로는 소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변줄을 끼워서 소변을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방광이 막 늘어날 만큼 늘어난 경우에는 방광 기능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도뇨를 오랫동안 해야 되고 약도 열심히 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럼 그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죠? 꽂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서너 시간 간격으로 넣었다가 소변을 다 뺀 다음에 빼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요실금 증상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었는데 늦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오늘 이소연 교수님과 함께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소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